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네, 수석님 저번 주 이제 환율 전망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당연히 이제 네. 소비자 물가 네. 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주 초반의 흐름부터 좀 살펴보면 이제 세계 주요 경제의 축이었죠. 이제 중국의 좀 물가 둔화 소식이 네. 조금 놀라웠던 것 그렇죠. 같은데 아무래도 물가 상승과 싸우고 있는 이제 미국 등의 중요 선진국과는 달리 오히려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시장에 퍼지면서 전 세계로 혹시 수요 부진이 좀 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이제 위험 회피 양상이 살아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달러 강세의 흐름을 보이기도 하였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물가 둔화가 주 후반 발표된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둔화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에 증시 등의 위험 자산이 상승하면서 달러가 1200 원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네, 투성님 이제 정말 미국 물가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네. 이에 따라 달러화가 많이 급락했잖아요. 네, 여기에 맞습니다. 대해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 모두 좀 하회했는데요. 네. 일단 6월 달에는 물가가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6월 달에 국제유가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6월 물가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기저효과 때문에 전년비 상승률이 좀 떨어질 거다라고 네. 봤었고 그렇게 봤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나왔다라는 거라서 사실상 이제 물가에 대한 그러니까 소비와 수요죠. 수요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가가 좀 떨어지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아마 미국 연준 입장에서 계속 물가 안정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물가 안정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었는데, 네. 근데 물가가 좀 떨어지는 게 확인됐으니까 연준의 이제 긴축에 대한 명분이 약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페드워치나 이런 데 보면은 7월 달에는 금리를 올리지만 그 이후에 금리 동결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금리를 올리면 7월 말에 있죠. 7월에 금리를 올리면 사실상 이제 긴축은 거의 이제 끝날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한 일주일 동안 거의 한 30bp 정도 급락을 네. 했습니다. 많이 빠졌죠. 네. 단기, 장기 모두 하락했고 거기다가 이 달러 지수도 102.5포인트에서 99.5포인트까지 하락했으니까 한 2.5% 정도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달러 지수가 100포인트를 하향한 게 2022년 4월이에요. 그래서 네. 4월 1년 2개월 전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상 달러가 좀 급락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 달러가 급락하면서 상대 통화 뭐 유로화, 엔화, 영국 파운드와 모두 강세를 보였고 아시아 쪽에서의 중국 위안화 그다음에 원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이 달러 환율도 1,300원에 1,260원대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3%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은 미국의 물가 둔화가 확인됐다라는 거 그에 따라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미국 채굴이 급락하면서 달러 지수가 하락한 게 전반적으로 작년에 5월달, 6월달에 물가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를 보였던 그거에 이제 약간 반대 모양. 그렇네요. 그래서 물가가 좀 떨어졌다는 것이 사실상 이제 긴축에 대한 마무리. 그에 따라서 이 달러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약화시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6월 소비자 물가까지 발표되면서 빅 이벤트는 좀 지나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 이번 주 좀 살펴봐야 될 이벤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중국 주 초반이죠. 17일 날에는 이제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네. 예정이에요. 제일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2분기 성장률 발표도 있고 또한 이제 6월 달에 중국의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도시 지역의 고정자산 투자 이렇게 해서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이제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2분기 성장률은 지금 전기비로는 한 0.8% 정도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2.2% 증가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7.1%인데 이건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중에 봉쇄를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보는 거는 전기 대비 성장률이라서 전기 대비로는 1분기 성장의 절반을 못 미쳤다라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중국 경제 지표가 나쁘다라는 걸 보는 것보다는 중국 정부가 어떤 식의 부양 조치를 할 거냐, 통화 완화 조치나 규제 완화 조치 할 거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바로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중국 경제에 대해서 다시 좀 신뢰를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주 18일 날에 미국의 이제 또 중요한 지표죠. 소매 판매 지표인데 네. 이제 소비를 대표하는 지표고 미국 경제의 70%가 소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월 소비를 보는 지표가 이제 소매 판매인데 소매 판매는 전월비 0.5% 증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0.3%에 이어서 0.5%니까 사실상 물가는 좀 낮아졌지만 소비 경기는 상당히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네. 뭐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소비 경기가 괜찮다라고 본다면
지난주에 달러가 좀 급락했던 부분은 약간 좀 되돌림이 있지 않을까,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금리는 상당히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라서, 그래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좀 괜찮게 나온다. 뭐 주택 지표도 연이어 나올 예정인데 그런 경제 지표가 상당히 괜찮다면은 아마 달러 지수 지난주에 급락했던 부분은 좀 반등할 거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 달러 환율에는 좀 상승 요인이 반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주 환율 레인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네, 뭐 지난주 저희가 원래 1280원 정도 하단을 봤어요. 근데 네. 이제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1260원대까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15원 정도 더 낮은 수준이 나왔고, 아마 이번 주에는 내려간다면 한 1250원에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중국이 뭐 생각보다 좋은 이제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는다면, 위안화 강세로 간다면 아마 환율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또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가 좀 양호하다. 그렇게 봐서 달러가 좀 반등한다면 80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주에는 달러 환율은 1244에서 1285원으로 레인지를 좀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로원 환율은 지금 유로화가 원화보다 좀 강세입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 하지만 유로 경제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로원 환율은 1395원에서 상단은 1435원 정도 예상하고요. 엔원 환율이, 엔화가 최근 이제 약세에서 강세로 좀 되돌았기 때문에 네네. 엔원 환율은 905원에서 935원 정도 등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중국의 경제 상황이랑 이제 일본의 경제 상황,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부양 조치가 어떨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걸 또 저희가 한 입에 먹는 경제 리포트에서도 다뤄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